Caesar Gypsy.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드브리지 온타리오에서 아이스크림이 상차되어 있는 트레일러를 훅업 후 약 한 900km를 열심히 달려서 도착해가지고 하루를 셧다운하고 있는 것은 와와 온타리오주 와와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로컬 트럭 스탑에서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와와 온타리오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5대5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슈페리어 호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작은 타운입니다. 오늘 우드브리지 온타리오에서 출발 레이크 휴런호를 따라서 수센메리를 통과했고요. 현재 도착해 있는 와와 온타리오입니다. 내일은 여기서 니 피곤하나 안 피곤하다 니 피곤을 통과한 후 중부 대평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일 모레는 최종 목적지 캘거리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현재 위치에서 캘거리까지 남아있는 거리는 총 이동 거리 3,400km 중에서 2,500km 남아있습니다. 예, 토론토에서 부지런히 달려서 한 2시간 반 정도 왔고요. 조금 전부터 눈이 살포시 눈이 사부작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눈이 그렇게 오랫동안 오진 않을 거예요. 수센메리까지 그까지 한 2시간 정도만 더 가면은 아마 수센메리 그 다음에 하이웨이 17번 상으로는 일기예보상으로는 눈이 안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온도는 영하 1도입니다. 미끄러운 눈입니다. 현재 바람도 9시 방향에서 살짝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앞에 지나가는 차들이 일으키는 눈보라가 9시에서 3시 방향으로 싹 흘러가는 게 보이죠? 그렇게 강풍은 아니고요. 이 보십시오. 캐나다만 되더라도 이 정도 눈 가지고는 그냥 100km씩 다 잘 달려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미국 저 캘리포니아나 미국도 저 오리곤 몬타나 그쪽 드라이버들은 운전을 나름대로 눈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아우 캘리포니아 그 남부 쪽 드라이버들 호들갑들 지난달이었나 지지난달이었나 그제 한번 낚여갖고 체인 친 거 다들 아시죠? 아무것도 없는데 다들 한 대가 치다 보니까 왠지 안 치고 가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밑에서 싹 다 체인 다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죠? 그냥 뭐 날씨의 변화에 따른 그런 운전 스킬, 드라이빙 스킬, 그렇죠. 드라이빙 스킬이라고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윈터 드라이빙 스킬 그걸 3년 연속으로 받았거든요. 윈터 드라이빙 스킬이라고 가면은 그래도 유용한 정보를 많이 알려줍니다. 하루에 8시간씩 한 해 매해 겨울 되기 전에 그때 하거든요. 눈의 설지를 파악하는 방법 그런 것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블랙아이스를 파악하는 방법, 블랙아이스 파악하고 하는 거는 제가 전에 영상에 한번 올려놨습니다. 지금 같은 요런 온도에서는 그렇게 미끄럽진 않아요. 내렸던 눈이 바닥에 지금 질퍽질퍽하게 약간 좀 슬러시 상태로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크게 그렇게 되게 미끄럽지는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영하 한 8도, 영하 한 5도까지도 그렇게 얼어붙진 않아요. 영하 한 8도에서 영하 한 10도 그 정도가 돼버리면은 이제 바닥이 뭐 빙판길로 바뀌어버리죠. 지금도 이렇게 눈이 내려가지고 오늘 야간에
갑자기 기온이 영하 한 10도 아래로 뚝뚝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블랙 아이스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제 캐나다는 블랙 아이스가 생기면은 뭐 우리나라도 요즘에 가끔씩 보면은 저 다리 교각 부위 그런 데서 블랙 아이스 사고가 가끔씩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교각 부분에 그게 뭐 한 몇 킬로 한 2, 3km 그 상간에 거기에서 블랙 아이스가 생기고 그것만 이렇게 벗어나고 나면 블랙 아이스가 없잖아요. 캐나다는 블랙 아이스가 한번 생겼다 그러면은 막 200km, 300km 어떤 데는 밤새도록 블랙 아이스를 타고 갈 때도 있습니다. 야, 테슬라 저 차가요 한겨울에도 잘 돌아다닌다. 저게 배터리가 날씨가 추우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그것도 유언비어였던 모양이야. 지금이 그렇게 기온이 많이 낮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테슬라가 많이 판매가 됐습니까? 테슬라 저게 차량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고, 그죠? 다른 차에 비해서. 요 미국에서, 북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 자동차는 그 시볼에서 나온 볼트라는 차 있거든요. 시볼의 볼트. 그게 소형 승용차죠. 소형 전기차 그게 판매 대수로는 당연히 제일 많이 팔린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가격이 좀 저렴하죠. 그리고 테슬라는 그 다음 아마 2위일 겁니다. 판매 대수량으로 볼 때는. 앨런 머스크 그 테슬라 회장이 나름대로 혁신적인 기업가죠. 혁신적인 기업가인데 제 생각인데 테슬라 자동차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스페이스 X라는 그 프로젝트 거기에는 자기가 직접 막 챙기고 이러는 게 매스컴에 자주 보도가 되던데 테슬라 자동차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내 예감으로는 조금 사람이 조금 뭐 뻥이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전 세계인을 상대로 자기가 발표를 몇 번 했거든요. 재작년이었죠. 2018년도 연말에 그때 발표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19년도 하반기부터는 세마이 추럭, 그러니까 제가 타는 우리 그 돌쇠 클래스, 요걸 갖다 클래스 8 추럭이라 그러거든요. 북미에서는 클래스 8. 클래스 8 요 추럭들도 전기 추럭을 양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작년 연말까지 메가 차저라 그러거든요. 저 테슬라 승용차 충전소는 슈퍼차저라 그랬고요. 슈퍼차저라 그러고 이름 붙이기를 테슬라 세마이 추럭, 그러니까 테슬라 요런 대형 추럭들 충전소는 메가 차저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메가 차저를 미국 전역에 250곳 이상을 갖다가 완공을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완공이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앨런 머스크가 또 그때 또다시 발표한 게 메가 차저는 100% 태양열로 싹 다 충전할 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게 가능한가? 그러면은 그 메가 차저 그 충전소 하나에 태양열 전지판이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이 깔려야 될 건가 하고 제가 그냥 간단한 상식으로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2019년은 벌써 지났죠. 2019년 지나가지고 제가 지금 미국이든 캐나다든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메가 차저가 하나라도 생긴 곳을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어디 뭐 공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250군데 같으면 적어도 내 눈에 한두 군데는 뭐 눈에 이렇게 띄어야 될 건데, 그게 뭐 다른 데는 그게 뭐 생겨도 뭐 저 오지에는 생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이웨이 인근에 다 생길 건데 아직 한 군데도 못 봤어요. 그래서 뭐 앨런 머스크도 나름대로 기업가죠. 기업가다 보니까
자기 그 기업에 대한 그 가치, 주식 가치 때문에 그런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지금 와서 의심 아닌 의심도 살짝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뭐 완전한 뻥이라기보다는 뭐 조금 프로젝트가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는 뭐가 문제점이 있겠죠. 근데 제 생각인데 뭐 기술적인 문제는 어지간한 거는 다 해결한 것 같아요. 자기가 2018년도 그때 세마이 추력, 일렉트로닉 세마이 추력을 그때 발표하면서 지난 2년 동안 북미 로드 테스트를 다 거쳤다 했거든요. 날씨 기후 테스트까지 싹 다 거쳤다 했거든요. 그때 테슬라가 발표한 세마이 추력은 배터리 파워였죠. 그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가지고 차량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를 충전해 가지고 그 배터리 파워로 움직이는 그런 차였죠. 그 테슬라가 그 발표하고 나서 2주인가 3주 후에 저 솔레이크 시티, 유타의 솔레이크 시티에 본사를 준 니콜라라는 또 회사가 있어요. 니콜라라는 그 회사는 생소한 회사였는데 그죠. 갑자기 거기서 세마이 추력 시장에 또다시 테슬라에다가 도전장을 내밀었지 않습니까? 니콜라는 수소전기차죠. 수소전기차. 둘 다 전기 파워를 이용하는 그런 추력은 맞기는 맞는데 수소전기차는 차 연료 탱크에다 수소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수소를 가득 채워가지고 쉽게 말하면 차 자체에 조그만한 소형 발전소가 있는 거예요. 그 수소를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때 전기가 발생한대요. 뭐 어떤 조금 이렇게 복잡한 기술적인 장치가 들어가겠죠. 거기서 순간적으로 전기를 생산해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기 모터를 움직이는 그런 파워였는데, 근데 그 수소 전기차가 상당히 파워가 더 좋더라고요. 그때 앨런 머스크가 발표하기로 배터리 전기 추력은 마력수로 굳이 환산을 하면 1000마력까지 낼 수 있다고 했거든요. 1000마력. 그런데 니콜라에서 수소 전기 추력은 2000마력까지 나온답니다. 2000마력. 2000마력이면 뭐 거의 오르막 내리막을 못 느낄 정도로 그 정도 힘을 안 쓰겠습니까? 그죠? 모르겠습니다. 뭐 2000마력 되는 그런 차를 제가 아직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캐나다 와가지고 마력수 제일 높은 추력을 예전에 슈퍼비 할 때, 예전에 슈퍼비 호파 트레일러 할 때 그때 650마력짜리 그게 제가 몰아본 제일 큰 파워였네요. 650마력만 되더라도 550마력짜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스타트를 해보면은. 그때는 트레일러 2개짜리니까 63.5톤이었는데 차량 총 중량이 화물까지 가득 싣고 앞뒤 트레일러에 가득 싣고 차량 공차 무게까지 싹 다 합쳐갖고 63.5톤까지 적재가 가능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550마력하고 딱 신호 딱 받아갖고 요이똥이라고 스타트 딱 해보면은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 뭐 100마력 상간의 차이가 쭉쭉 벌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뭐 100마력만 나더라도 그 정도 차이가 나버리는데 2000마력이랍니다. 2000마력 니콜라 수소 전기 추력은요. 2000마력쯤 되면은 어떨까요? 제 생각인데 로키 오르막 저런 데는 뭐 그냥 펭귄처럼 쑥쑥 잘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때 덩달아서 니콜라 그 회장도 조금 뻥 아닌 뻥을 조금 친 것 같아요. 그때 니콜라 회장이 그때 발표한 거는 수소 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수소 충전소가 기존의 이런 뭐 가스 스테이션보다는 그 수소 충전소를 하나 설립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기존의 가스 스테이션보다는 약 한 2배 내지 3배가 더 많이 든대요. 그런 걸 뭐 정부 지원금까지 해가지고 그 니콜라 회장도 그때 미국 전역에다가 뭐 250군데 수소 충전소를 만들겠다. 그때 뭐 언제까지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아직 그 두 회사의 차량들이 실제로 제 눈에 띈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가끔씩 보면은 그 테슬라 세마이 트럭은 지금 운행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운행을 하고 있기는 있고, 작년 연말쯤이었나? 작년 연말쯤에 미국의 펩시였는가 코카콜라였는가 거기에 20대인가 뭐 30대를 1차분을 출고를 했대요. 그런데 미국의 전기 자동차 판매량이 제법 상당하거든요. 상당한데 10월에 볼트하고 테슬라 뭐 S타입, Y타입, 그리고 뭐 테슬라 모델 3, 아무튼 판매 대수가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내구성이 상당히 좋은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하이웨이 가에서 하이웨이 갓길상으로 고장난 채로 서 있는 차량을 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네요. 뭐 그거는 뭐 차가 구조가 간단하다 보니까요, 그냥 그죠. 그냥 뭐 전기 모터 4개 하고 차 바닥에다가 그냥 뭐 배럴이 쫙 깔아놓은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차다 보니까 온갖 잡다한 뭐 부속이 다양하게 들어가기는 들어갔을 건데, 내구성은 좀 괜찮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신개념의 그런 트럭들이 나오면은 이제 뭐 저 같은 개인 오너들이, 개인들이 이제 무모하게 그걸 이제 그 프로토타입이든지 안 그러면 뭐 양산 타입이든지 초기 모델을 개인들이 구입하기는 조금 위험 부담이 크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만한 파워가 나오는지, 실제로 내구성이 그만큼 있는지, 실제로 한 번 충전 후에 그 정도로 달려갈 수 있는지. 그때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발표하기로는 테슬라 세마이 트럭이 한 번 충전 시에 30분 만에 80% 완충이 가능하고 45분 만에 100% 완충이 가능한 그런 메가차저 시설을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45분 만에 완충을 했을 시에 500마일 레인지, 그러니까 800km를 운행 가능하게끔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요 북미 트럭의 실상으로는 거의 맞아 떨어져요. 하루에 어차피 11시간 이상 운행 못하고 11시간을 풀로 하루 동안 계속 못하거든요. 그 중간에 다시 30분 동안 30미니츠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30미니츠 브레이크 타임 동안에 가서 충전해가지고 80% 움직이고, 그리고 10시간 동안 차를 또 주차해 놓고 슬리퍼 버스에서 또 잠 잘 시간에, 그 시간에 또 충전소 가고 충전해갖고 완충해가지고 그 다음날 움직이면 되니까 그죠. 그 북미 트럭 실상에 딱 맞는 거였죠.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한 번씩 그 뭐 자율주행 차량이 나오면은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이 트러크다 하고 그렇게들 염려 아닌 염려들을 하시고 계신 분이 계신데,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제 생각은 어떨까요? 제 생각은 적어도 내가 힘없어 가지고 못할 때까지는 끄떡 없을 것 같거든요. 저런 승용차 개념하고 이런 대형 트럭하고는 운전 자체가 아예 다른 경우도 아예 다르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저런 승용차 같은 경우도 북미 요 환경에는 100% 자율주행이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요. 날씨가 변수가 진짜 많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한겨울 같은데 북미 여기는 뭐 그 블랙 아이스가 잠깐 2-3km 정도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블랙 아이스가 한번 생기면 뭐 200km, 300km 동안 계속 생겨 있고, 그런데 그런 블랙 아이스 현상을 그 자율주행 차 자체가 그걸 감지를 하고 알아서 컨트롤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블랙 아이스 상황에서 한쪽에서 강한 척풍이 이렇게 불어오고 있다고 할 때, 그렇게 가정했을 때 과연 그거 자동차 지 스스로 모든 걸 컨트롤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이런 데서는요, 눈이 오는 날 승용차고 이런 대형 트럭이고 눈밭에서 한 1시간만 달려버리면은 차 주위에 그 앞뒤에 차량 그 범퍼하고 차 번호판하고 차 뒤에 후미등 눈으로 커버가 싹 다 돼버립니다.
문으로 커버가 돼버리면은 그 센서 그런 게 정상 작동을 못 하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게 자율주행이 진짜로 가능할까요? 승용차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그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또 경우가 아예 180도 다르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오르막을 차고 올라가는데 뭐 그 타이어가 스핀을 해가지고 트럭이 도저히 못 올라간다, 그럴 경우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으면은 뭐 알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갓길로 빼가지고 천천히 수행도 할 거고, 정 하다가 안 되면은 새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체인도 치고 할 건데, 그 자율주행차 제 생각인데 그냥 뭐 안전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뭐 내 죽을 때까지는 생기지 않을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많은 시행차고 뭐 프로토타입 같은 그런 거 시범 운행 차량들은 가끔씩 나오겠죠. 그런데 완벽하게 모든 테스트를 싹 다 거치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스스로 컨트롤이 가능하고 스스로 그렇게 주행이 가능한 그런 세마이 트럭이 나올 정도가 될 것 같으면은 앞으로 아마 제 생각인데 뭐 짧게는 한 50년, 길게 보면 한 100년 후에 정도나 돼야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뭐 제가 그 자동차 기술이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아직까지 뭐 제가 들리는 거는 그냥 뭐 흔히 그냥 발표되는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밖에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자동차라는 게 그 자율주행차 저거는 진짜로 무서운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이 앉아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정신 상태만 올바른 것 같으면 알아서 컨트롤을 하고 그게 가능한데, 그냥 기계지 않습니까? 그냥 기계라는 거는 진짜 애누리가 없거든요. 한번 오작동이 일어나 버리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보도블록이나 인도로 올라와 가지고 차가 오작동이 사고 계속 밀어버린다 그러는 것 같으면 그런 거는 완전 뭐 대형 참사죠. 한번 그래하고 예를 들어 한번 그렇게 대형 사고가 터지고 나서 다시 기술 개발을 들어가고 다시 개선책을 만들어 본들 이미 늦은 결과지 않습니까? 이미 그 사고로 인해 갖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완벽한 그런 기술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자율주행이 완벽한 자율주행보다는 어떤 사람의 통제하에, 어떤 그 드라이버의 통제하에 그 드라이버의 수고를 조금 덜어주는 개념,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어시스트 해주는 그런 장치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완벽한 100% 자율주행 그런 트럭이 먼저 나오기보다는 우선 첫 번째 단계로는 그 드라이버를 보조해주는 그런 장치가 먼저 개발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우선 제 생각으로서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뭐 차 주위에다가 뭐 센서를 막 갖다 붙이면은 차값이 계속 오른다고요. 이 뭐 세마이 트럭으로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다 일단 벌이가 뻔한 건데, 뭐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요즘에 최신형 그 뭐 볼보에서 나온 750마력짜리 그런 트럭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반을 하나, 예전 30년 전 현대 91A 그 트럭으로 운반을 하나, 운반비는 똑같거든요. 뭐 좋은 차로 운반해가지고 왔다고 운반비를 뭐 2배, 3배 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상용화가 되려면 우선 그 가격부터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이 되게 될 거고요. 가격을 떠나서 정말 신뢰할 수 있고 100% 그런 거는 뭐 100% 신뢰 가지고는 안 되죠. 200%, 300% 신뢰도가 딱 잡힌 그런
그런 장치라야 사람들이 안전하고 믿고 그걸 갖다가 운행을 맡기죠. 아이고 주저리 씹어리다 보니까 또 아는 바도 없는 또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까지 또 이야기가 나왔네요. 예, 고지란히 달려서 수센메리 온타리오에 도착했습니다. 수센메리 온타리오에 있는 플라잉 제이 트럭스탑에서 리파퓨얼 냉동기 기름 조금 보충 좀 하고 밥도 한 그릇 먹고 그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오고 있네요, 수센메리에는. 그런데 이 눈이 앞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더 있으면 눈은 이제 끝일 거예요. 일기예보 확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눈구름이 지금 저쪽 니피곤 쪽에서, 니피곤하나 그 동네에서 이쪽으로 서서히 밀려오고 있네요. 눈구름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니까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앞에 이 픽업 트럭에는 앞범버에다가 블레이드를 달아갖고 눈을 미는 제설 차량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출발해버리면 가로등도 없고 깜깜해가지고 아마 촬영도 안 될 거예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슈페리오호에 햇살이 쨍쨍 나기를 작게 소망해보면서 아무튼 내일 다시 봬요. 감사합니다.